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범위가 다항식의 인수분해까지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3월 중에 2차 방정식 활용까지는 좀 나눠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네가 기말고사 때 덜 힘들거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는 텀이 굉장히 짧아서 지금 뭐 여러 방면에서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풀 때 조금 집중하는 거 더하기 빼기 기본적인 계산 집중하는 거에서 아직 조금 잘 안 고쳐지고 있지. 반성하세요. 자, 이번 과에 배우는 거는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쓰게 될 다항식의 곱셈 파트고 역시나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연습장에다가 좀 깔끔하게 정돈하고 암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식을 차근차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파트거든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다. 뭐 1번 문제 보시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야. y-3이지. 그냥 이거 계산하는 파트라서 당연히 요렇게 계산하겠지. 네. 그래서 처음에 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미안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플러스 2y,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야. 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저,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그 외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에서 중학교 3학년 때 핵심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요. 19권에 있는 곱셈 공식입니다. 알겠지? 이거요. 곱셈 공식 파트에 위에 있는 5개의 공식은 좀 외워두시면 네가 편해요. 네.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랑 두 번째 나오는 공식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 네. 1번 공식이랑 2번 공식이 둘 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1번 공식이 이거 이렇게 곱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곱하면 요거 곱하면 요거 곱하면 얘도 B이긴 한데 AB라고 써줘도 상관없지, 그지? 네.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요 공식이랑 요 공식이랑 따로 외우려 그러지 말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겠지?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다 이 얘기. 알겠지? 네. 그래서 가운데 게 마이너스 2ab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지만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b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따로따로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겠지. 왜 얘랑 요 가운데 부분만 다른지를 이해를 하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나오는 공식이 요 공식이거든. 흔히 합차라고 부르는 공식이야. 이 친구도 전개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AB, 마이너스 AB로 없어지거든. 그래서 두 개만 있는 거야.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것만 남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식은 이 공식인데 이 공식 같은 경우도 너네가 실제로 인수분해할 때 이제 뒷파트에 배우는 인수분해 파트에서 많이 쓰이는 공식인데 실제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갈 때는 그렇게 자주 외워서 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곱셈 공식, 분배 법칙 자체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따로 안 외워도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구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항상 공식이라는 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다 뿐이지 없는 게 생긴 게 아니거든.
요 친구 분배 법칙하면 x제곱 나오고 요 친구 곱하면 bx, 요 친구 곱하면 ax인데 ax 플러스 bx에서 x만 따로 빼줬으니까 a 플러스 bx고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서 ab가 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곱하면 acx제곱 얘네들이 곱하면 AD, 얘네들이 곱하면 BC라서 AD 플러스 BCX지.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BD고. 없는 게 나온 공식은 아니야. 단지 요 중간에 한 줄이 더 존재해야 되는 걸 조금 축약해 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굉장히 신박하게 나오는 공식들은 아니고 주로 많이 쓰는 공식은 1번 공식과 3번 공식이다. 2번 공식도 많이 쓰긴 하는데 1번 공식이 연장선이라서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고 4번, 5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곱셈 공식을 배울 때는 이 파트 다항식의 곱셈을 배울 때는 보통 이걸 외워서 쓴다기보다는 애들이 보통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서 많이 계산해.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D파트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라고 얘기하거든. 저기서 이렇게요. 요렇게 가는 건 곱셈 공식, 요렇게 가는 건 인수분해란 말이야. 예를 들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계산하는 건 우리가 곱셈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맞지? 네. 근데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내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했었어. 네. 같은 개념. 얘를 곱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곱셈 공식. 네. 얘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로 나타내는 과정이 뒷파트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란 말이야. 그래서 요 5개의 친구들은 욜로랑 욜로가 자유자재로 되셔야 된다. 뭐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대부분 돼요. 그래도 계속 위에 거 보고 또 하고 위에 거 보고 또 하고 이래서 안 외워지면 나중에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쳐서 뭐 빽빽이를 시킨다든지 수를 쓰겠지만 그게 싫으면 애초에 문제를 풀 때 이게 이렇게 됐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네가 첫 번째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는 뭐 물론 공식을 외우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요거 2개 가 다르지 않다. 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보통 애들이 여기다가 A 써놓고 여기다 B 쓰면 무조건 A제곱, B제곱 이렇게 외우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2는 그대로 놔두고 A만 제곱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가르칠 때 앞 플러스 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줘. 그래서 앞에 거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요렇게 외워주시는 게 AB로 외워주시는 것보다는 사용성이 조금 더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앞에 거 전체 제곱하면 얼마야? 4A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라. 다 플러스 될 텐데 2를 더. 그래서 요거는 별로 할 거 없잖아. 숫자만 계산하면 네. 얼마야? 4A. 네? 네. 숫자만 계산하면 얼마야? 4A 플러스. 숫자만 계산하면 얼마야? 라고 물었는데 2랑 3이랑인데 4야? 아니요. 12. 그게 네가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 알겠지? 네. 왜? 여기 더하기 아닌데 곱하기 아니야? 이게 3개 다 곱하기로 돼 있어. 솔직히 맞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선생님 하는 말에 집중을 하셔야 돼. 네.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린다. 그래서 3번 공식도 마찬가지. 앞 플러스 D, 앞 마이너스 D는 앞에 거지고 마이너스 뒤에 거지고 이렇게 외워주셔야 나중에 섞여있는 문제가 나와도 덜 헷갈리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생님 AB 없는데 XY. 그럼 XY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7X 제곱.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앞뒤로 하나. 앞뒤로. 이거 전체 제곱 네.
네. 빼기 뒤에 거 전체 제곱. 앞에 거 전체 제곱 빼기 뒤에 거 전체 제곱. 그래서 앞 더하기 뒤는 앞의 제곱 마이너스 2앞 뒤 플러스 뒤의 제곱. 앞 더하기 뒤는 앞 더하기 뒤, 앞 빼기 뒤는 앞의 제곱 마이너스 뒤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숫자가 복잡하게 얽혀 나와도 안 틀린다는 거지. 3번은 무조건 마이너스 거예요. 얘가요? 네. 네. 왜냐면 이쪽은 더하기 이쪽은 빼기 네. 로 돼 있는 것만 쓸 수 있으니까 얘네 더하기고 얘가 빼기면 무조건 얘는 빼기라는 거지. 네. 이런 이 의미가 없잖아. 얘는 더하기밖에 없어서 더하기였고 얘는 빼기밖에 없어서 빼기였고 얘는 더하기 빼기 다 있으니까 빼기고 얘가 더하기가 있을 이유가 없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신경을 써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아무래도 계산 파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걸 실제로 문제에서 활용하는 게 나오겠지. 그게 개념 20번이야. 예를 들어서 53의 제곱을 구해보자. 이거를 곱셈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53이라는 거는 50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지. 네. 그럼 아까 앞 더하기 뒤의 제곱 a 플러스 b 제곱을 이용해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50제곱하면 얼마야? 250. 2500이겠지? 아. 네가 그거에 되게 약하더라. 아니 5, 5, 25는 따로 두고 네. 0이 몇 개 들어가 있어? 여기 2개. 그럼 당연히 2500 아니야? 아 맞아요. 그 0개수를 계속 네가 누락시켜. 앞에 거만 제곱하고. 그 다음 뒤에 건 얼마야? 300. 이렇게 되겠지? 네.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인도 애들 제곱할 때 쓰는 계산법. 인도인데. 인도 애들 곱셈할 때 이런 식으로 곱셈하거든.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그냥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9번 문제였다. 10.2 곱하기 9.8이다. 그럼 당연히 10 더하기 0.2, 10 빼기 0.2겠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100 빼기 0.2 제곱하면 얼마야? 2점. 0.02. 0.02야. 4. 아. 4.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네가 잘 안 되거든. 네. 왜 안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네가 일관성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데 일관성이 없어. 네가 어쩔 때는 소수점을 틀리고 어쩔 때는 뒤에 걸 계산 안 하는 거 보면 그냥 생각이 없는 건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본인이 잘 못한다고 자각을 하면 실제로 네가 문제 풀 때 손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진짜 문제는 네가 계산 안 한다는 거야. 자꾸 틀리는 걸 본인이 알면서 암살하는 게 문제다. 사실은. 왜냐면 0.2 제곱 암산 못할 수 있어. 뭐 못하면 어떤데. 근데 안 한다는. 뭐 그건 그렇고, 뭐 11번 문제는 뭐 보면 102 곱하기 105. 뭐 이런 것도 뭐 이걸 이용해서 저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약간 팁을 주자면 얘랑 어떤 숫자 기준으로 똑같이 더하기 빼기인 경우는 합차를 쓰고, 얘는 사실 그렇게 지금 안 되거든.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1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5로 계산할 거예요. 얘는 뭐 누구 더하기 누구 빼기 누구를 못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거 얼마야? 1000 얼마? 만. 그냥 공내기 없어도 상관없어. 아이씨.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곱셈 공식의 기본 계산을 잘 하면서 그거를 여기저기다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이 파트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건데 좀 뭐 계속 또 선생님한테 혼나겠지만 주로 네가 틀리는 게 단순히 계산을 틀리겠어. 루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공식을 따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 마이너스 공식을 따로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 배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모든 류의 공식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로 외워야 돼. 그래서 플러스를 외운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를 넣는 연습을 하세요.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9 루트 네. 내가 아니고 얼마냐고 물었어. 나는 그냥 네가 대답하다 말고 내라 그러면 어떡해. 9 루트 25 그러니까 얼마냐고. 근데 네가 그게 아직도 안 돼. 45 루트 25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편하잖아. 네. 그걸 계속 얘기해도 그게 지금 계속 안 되지 지금. 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루트 그 다음 플러스 4 뭐 그냥 계속 이래.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거야. 곱셈 공식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 이렇게 놔둬라? 아니요. 어떻게 만들지? 3분의 루트 3 이게 뭐라 불러? 유리차 유리요? 무슨 유리와? 분모의 유리. 그 이름은 네가 자꾸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름 따로 내용 따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네가 뭘 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데 루트를 벗기고 있어.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야? 다요. 얘 이름이 뭐냐니까. 루트 3 이름이 뭐냐고.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네가 제목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분모잖아. 아 이 분모를 뭘로 만든다? 자연 유리수로 만든다. 유리수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야. 그러니까 제목이 안 외워지는 거야.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그런 걸 생각을 해라. 내만 하고 또 생각 안 한다고. 완전 빠박해 진짜. 그래서 곱셈 공식의 합차를 이용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똑같이 루트만 곱해서 해결이 안 되지. 이런 케이스는 이 친구랑 똑같이 생긴 차를 역시나 아래 위로 곱해줘야 돼. 밑에만 곱해주면 돼, 안 돼? 수가 아예 달라져, 그지? 이렇게 해주면 밑에 친구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루트가 벗겨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분모가 유리화가 됐지. 뭐가 이렇게 렉걸려? 뭐가 문제니? 네. 아니 뭐가 문제인데 왜 렉걸려? 저 루트 3 응.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인데 응. 이거 3분의 3 빼기 1이래. 합차 공식 아까 했잖아. 네. 맞나? 네.
됐지? 네. 그래서 이 파트는 이 아까 얘기했던 5개 공식 그 실제로 5개도 아니야. 실제로 네가 주로 쓰는 건 2개밖에 없어. 이거랑 이거 a-b 제곱은 따로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b에다가 마이너스 넣는 걸 연습하라 그랬어. 나머지 애들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분배법칙으로 계산한다는 개념이 더 가깝거든. 얘가 계속 계산하다 보면 아 동류항이 생겨서 걔네들 맨날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가 자연스럽게 돼 보통 네. 생각을 해서 풀면. 물론 뭐 동류항 계속 따로따로 놔두면 답이 없겠지. 옛날 똑같이 이렇게 푸는데 맨날 이렇게 적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야. 숫자는 맨날 뒤에 놓고 그러니까 동류항인지도 모르고 동류항 계산도 안 하고 이러면 답이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보통 얘네 둘이는 별 문제가 안 돼. 어차피 분배법칙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친구가 이 두 친구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용적인 곱셈 공식 분배법칙을 제외하면은 내용이 별로 없어. 단 네가 역시나 이런 계산들을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역시나 생각 없이 계산하고 생각 없이 계산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네. 발전이 안 된다.